한반도 중부지방을 흐르는 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서해가 만나는 유충지인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 강화도.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주요 사건이 펼쳐진 무대였던 덕분에 한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섬이기도 한데요. 오랜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의 흔적이 담긴 유적과 유물을 만날 수 있는 곳. 역사의 섬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박물관인 강화도로 향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옛말 가운데요, 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뭐 우두머리, 첫 번째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려사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마리산으로 등재된 이 만이산 자리하고 있는 강화도에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만이산은 해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 단이 있고요. 또 이 전국체전이 있을 때마다 성화불을 지펴서 이 전국으로 또 퍼져나가는 그야말로 영험한 기운이 가득 깃든 그런 명산입니다. 그리고 이 백두산과 한라산의 가운데쯤에 있다 해서 좋은 기운이 푹 담겨져 있는 그런 명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찾아갈 사찰이 바로 이 만이산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 보세. 좋다. 강화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국가적 차원의 제천의식 장소였던 성스러운 산 만이산. 동서로 약 20리에 걸쳐 나래를 펴고 있는 만이산 동쪽 기슭에는 천년고찰 정수사가 고즈넉이 안겨 있습니다. 자, 보문사, 전등사와 함께 이 강화도 3대 사찰로 꼽히는 만이산 정수사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영험한 기운이 가득 깃든 이 만이산에 자리한 이 정수사, 뭔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정수사를 제대로 설명해 주실 해설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수사 처음 왔거든요. 근데 여느 사찰과 다르게 뭐 일주문이니 부리문이니 사천왕문이니 이런 문이 없고 네. 그냥 이렇게 나무들이 반겨주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정수사가 신라 선덕여왕 8년인 639년에 창건이 돼요. 그런데 창건 당시의 이름이 깨끗할 정에 닦을 숫자를 써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리라는 그런 이름에서 이제 유추가 가능하듯이 신도들이 참배를 드리기보다는 스님들의 수행하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격식보다는 좀 실용적으로 꼭 필요한 정각만을 지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정수사가 조금 소박하고 절제미가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이 고승대덕 큰 스님들의 수행처로서 그 가치를 더하는 의미로 그런 문들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유추도 해보게 되는데 어떠한 사찰이고 또 어떤 전설을 품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네, 함께 가보시죠. 이 나무들이 그래도 여기저기서 여기 또 저희를 반겨주는 느낌이고 그래서 또 소박한 느낌이 드네요. 네.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하여 조선 세종 때 고쳐지은 정수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로 전등사, 보문사와 더불어 강화도의 3대 사찰 중 하나입니다. 불교가 배척당했던 조선 초기
불교와 유교가 하나로 통한다는 유불조화론을 펼쳤던 함어대사의 수행처로 이름 높은 천년고찰이기도 합니다. 1km 남짓 이어진 숲길을 지나 정수사 경내로 이어지는 돌계단을 끝까지 오르면 마침내 정수사 경내에 도착하는데요. 작고 소박한, 그래서 아름다운 정수사에 화려함을 더해 백미로 손꼽히는 중심법당 대웅보전으로 가장 먼저 향합니다. 와, 이 정수사의 주 불전인 대웅보전 앞에 섰는데요. 이 대웅보전이 보물로 지정됐다면서요? 네, 강화에 12개의 보물이 있는데 이제 정수사의 대웅보전이 그 중에 하나이고요. 네.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으세요. 우선 꽃살문. 우리나라 3대 꽃살문이죠. 네. 논산의 쌍계사와 부안의 내소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꽃살문의 하나이고요. 보시면은 아마 다 다녀오셨던데요. 내소사랑 쌍계사. 맞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꽃병이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 정수사에는 이렇게 꽃병이 있고요. 이 화병이 네.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꽃을 그냥 가득 담고 있는데 네. 요 쌍계산이 또 내소산이 하는 그 꽃살도 참 이뻤는데 네네. 그 꽃살문에는 그냥 꽃들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수사 대웅보전의 이 꽃살문은 이 화병이 있어서 마치 이 부처님께 꽃공양 올리는 것 맞습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네,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색상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네. 청색, 황색, 홍색, 녹색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나 설법을 하시고 나서 삼매 드셨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그렇죠. 내린다는 네. 경전에 그런 말도 전해 오는데 그렇게 연꽃이나 꽃이 깨달음을 상징을 하기도 하고요. 중생들의 소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꽃병에 담아서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정말 눈이 막 가는 그런 네. 꽃살문인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언제 이 대웅보전을 지었을까요? 1975년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숙종 15년에 이제 공사하면서 쓴 상량문을 발견을 하게 돼요. 거기에 따르면 세종 5년인 1423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건축물인데 그 무엇보다도 꽃살문도 정말 일품이지만 네, 여느 법당하고는 다르게 이 마루가 있습니다. 네네네. 특이한데요? 툇마루 법당이라고도 하고요. 안동 계목사의 원통전과 함께 전국에 딱 2군데만 이렇게 툇마루가 있습니다. 네. 네. 이 툇마루를 굳이 이렇게 조성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예불을 드리다 보니까 좀 더 넓은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면 3칸, 측면 3칸인데요. 나중에 확장을 하면서 측면이 4칸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툇마루가 있었던 게 아니네요. 네네. 1423년에 지었을 당시에는 없었고요. 100년 후인 1524년에 다시 덧댄 거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대중들이 이 법회에 참석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배려를 한 거네요. 어찌 보면. 네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이 대웅보전 툇마루에 앉아서 보면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경치가 일품이었다 하는데 지금은 네. 녹음이 우거진 산이 보이네요. 네, 강화가 간척을 많이 해서 간척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네, 고려시대부터 천도를 하면서부터 간척을 계속해서요. 지금 이제 바다까지는 잘 안 보이죠, 나무들 때문에. 네. 아무튼 이 대웅보전 꽃살문 그리고 툇마루 정말 일품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붕이 대부분 보면은 다포 양식이어서 팔짝 지붕인데요. 네. 저희는 주심포 양식의 단층 맞배 지붕입니다. 네. 이 툇마루와 이 맛배지붕이 뭔가 또 감싸주는 느낌이고 더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전각이네요. 네, 좀 개성이 넘치죠. 맞습니다. 이 본전 안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네, 네, 툇마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1423년) 건립 당시인 조선 초기의 양식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정수사 대웅보전.
그 내부에는 석가모니 불상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지장보살상과 보현보살상, 우측에 문수보살상과 관음보살상, 이렇게 5분이 함께 봉안돼 있습니다. 이 대웅보전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로 문수, 보현보살님,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께서 이렇게 협시에 계시네요. 이 불상들의 조각 기법도 그렇고, 이 균형미, 그리고 또 정말 뭐 아름다운 그런 자태, 그런 기품이 있는 불상이고, 또 그 무엇보다도 이 천정에 저는 또 눈이 가는데요. 네. 이 밖에 이 꽃살문과 이 천정의 화려한 이 꽃들과 이런 그 단청들이 뭔가 하나로 통일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냥 박물관에 온 것 같죠. 이거 네. 자체만으로도 중앙에 보시면 운물 천정이고요. 양쪽으로 이제 비천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계문이랑 보에 또 이렇게 용의 문양이 있어요. 그래서 문양으로 가득한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선 말에 조성된 이 탱화가 지금도 정말 아름답고 수려하게 잘 이렇게 모셔져 있는 걸 봐서 진짜 이 정수사가 가진 그런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진짜 하나의 조그마한 박물관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눈이 가는 그런 아름다운 탱화하고 불상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대웅전 옆으로는 담을 둘러 보호하는 수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정수사의 역사가 수각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달디단 맑은 감로수, 그 물맛이 특별히 좋아 차의 성지로도 불린다는 정수사가 품은 수각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 여느 사찰에 또 보면 뭐 감로수, 뭐 약수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그 정수사 이 물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네. 네. 남한의 3대 명수 중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정수사 샘물이 워낙 이제 맑고 시원해서 입소문이 퍼져서 전국의 차인들과 등산객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맛이 일품이라고 해서 일품 약수입니다. 그런데 이 정수사 샘물과 관련된 또 이야기가 전한다면서요? 네. 신라 선덕여왕 8년인 639년, 성모도 낙가산의 회정선사는 마리산 참성단을 찾았습니다. 제단에 예를 갖추고 돌아서는 길, 우연하게 동쪽 기슭에 앞이 훤히 트이고 밝은 땅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회정선사는 이 터야말로 불제자가 가히 선정산매를 정수할 곳이라는 것을 알아봤고, 이에 깨끗할 정, 닦을 숫자를 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의 정수사를 창건했다 합니다. 이후 약 800년 뒤인 1426년, 하머대사가 정수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하머대사는 법당 서쪽에서 맑고 깨끗한 샘물을 발견합니다. 마땅히 한 잔 차로 무량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했던 하머대사는 그 물맛에 반했고 절 이름을 깨끗할 정 물수로 고쳤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닦을수에서 물수로 바뀌게 된 예, 이름이 바뀌게 된. 네, 그런 사연이 있는 약수네요. 하모대사께서도 경내에 흐르는 이 약수로 늘 차를 우려 마시면서 서해 앞바다를 관조하면서 선정산매에 빠져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선생님께서 이 정수사는 고승대덕 큰 스님들의 수행처로서 네네.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이 약수하고도 약간 일맥하는 네네.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께서 이 약수로 차도 드시고 또 공양도 하시면서 네. 이렇게 수행을 하셨던 그 수행 도량으로서의 정수사 네.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수사라는 사찰명을 남긴
지금도 여전히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바위 위쪽으로 전각이 하나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민족의 영산인 만이산 산신님을 비롯해 칠성, 독성을 모두 한 곳에 모신 삼성각입니다. 정수사 삼성각에는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님도 함께 봉안돼 있습니다. 이 정수사 삼성각 안에 들어왔는데 이름을 현판 제목을 잘못 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성각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느 사찰하고 다르게 그 용왕님께서 또 네네. 계시네요. 저희가 바닷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뒤로 돌아가시면 만이산 정상에 올라가는 당군로가 있어요. 네. 그 기운도 또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강화가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당군에 대한 기록이 있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만이산의 참성단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족산성, 네. 당군의 세 아들이 싸웠다고 하는 삼랑성이 또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삼성각에 용왕님을 또 모신 것이 이 만이산의 그런 기운들, 그런 움직된 기운들이 모여서 이 정수사 이 도량을 그 외우하고 있는 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산도 지켜주시고 또 바다도 지켜주시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사는 그 중생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 전각에 또 깃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고승대덕의 수행처였던 정수사.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나기 위해 만이산으로 향합니다. 등산로를 따라 100m 남짓 올라가면 양지 바른 곳에 숨겨진 보물, 함어대사 부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조선 초기 불교가 배척당하던 시기에도 세간에 이름을 널리 알렸던 함어 스님에게 정수사는 빼놓을 수 없는 수행처 중 한 곳이었습니다. 이 정수사 곳곳을 둘러보니까 이 함어대사님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이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정수사 앞에 계곡도 함어 대사의 당호를 빌려서 함어동천 계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정수사를 중창하시고 그리고 이름도 지금 현대에 내려오는 정수사를 바꾸신 우리 함어 대사님과 정수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네. 이 함어대사 부도 앞에 저희가 서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정수사 말고도 다른 사찰에도 이렇게 부도를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종 15년에 이곳에서 입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봉암사에서 입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가장 오래 주석하셨던 이곳과 그다음에 연봉사, 현등사, 그리고 봉암사 네 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함어대사님 하면 조선 초기 선승 그리고 또 다승으로 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을 빌려서 제대로 우리 대사님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성균관 유생이었던 함어 스님은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고 21살에 출가했습니다. 이듬해엔 양주 회암사로 들어가 무학대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명산을 두루 다니며 용맹정진으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는 고려 왕조와 조선 왕조가 교체되는 격동기였으며 국가의 지도 이념이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게 된 시기였습니다. 이에 함어 스님은 불교와 유교가 진리에 근거한 가르침이고 근본이 다르지 않음을 설파하는 등 조선의 승유억불 정책으로 불교를 배척하던 시기에 유학자들을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썼습니다.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고승으로 배불의 풍조 속에서 정법을 수호하고 오해와 무지를 없애기 위해 크게 노력한 이가 바로 함어대사입니다. 이 불교와 유교가 다르지 않다. 네. 이렇게 설하신 함어대사님. 어찌 보면 이 숭유억불 정책의 그 조선 시대에 우리 불교 중흥을 위해서 그리고 불교 대중화 포교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고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존하는 저술이 많이 남아 있어요. 금강경 오가 해설이, 현정론, 그리고 함어득통 화상어록 등의 책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당시 최고의 고승으로서 그리고 학승으로서 또 다승으로서 우리 불교 중흥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함어대사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정수사 돌려보면서 또 이 스님을 또 기리는 그런 네. 귀한 시간이었고요. 선생님의 그 해설 덕분에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령한 산, 그 자락에 포근하게 안겨있는 단아한 옛 절집 정수사. 그곳엔 불교가 배척당했던 조선에서 불교와 유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설파했던, 배척하는 유교에 맞서 포옹하려 노력했던 불교의 진면목이 담긴 함어대사의 유불조화 사상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족을 대표하는 명산 만이산이 품고 있는 천년고찰 정수사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곳곳에 불교와 유교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상을 펼치셨던 함어대사님의 흔적이 녹아져 있고요. 아름다운 풍광이 그야말로 마음과 이 눈을 즐겁게 해주는 작지만 알찬 도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오셔서 이 부처님의 가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어이! 세속 티끌 모두 잊게 하는 삼매의 땅. 만이산 기슭엔 천년법당에 핀 꽃살무늬 아름다운 정수사가 있습니다.